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2022년 초 중공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3위이며 시진핑 측근 리짠슈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사롭지 않은 상황은 전 세계적인 루머가 되어 삽시간에 국내외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짠슈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짠슈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 언론도 시진핑의 측근 정찡홍이 리짠슈를 시진핑 곁에 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각종 루머들은 중공의 심각한 내분과 숨겨진 내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월 6일 중공 신화통신은 신화통신 연례 사진을 게재했는데 24장의 사진 중에서 리짠슈의 이름이 4회, 사진이 2회 등장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리짠슈는 중공 19기 육중전회에 참석해 중공 상무위원회 6명과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리짠슈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외부 소문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면 당의 매체와 같은 선정기구와 중공의 목소리들이 그에 대해 전면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1월 5일 중국인 대망은 외부 세계에 평화를 빈다는 리짠슈의 최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설은 2021년 12월 24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의 리짠슈의 연설 전문입니다. 리짠슈는 연설에서 시진핑을 총 8회 또 총석 1월 3회 언급했습니다. 최근 중공 관영 언론에 따르면 리짠슈의 권력 상실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없었으며 이는 리짠슈가 시진핑과 확고부동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짠슈의 불리한 초기 소문은 중기위에서 유출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중공의 정치적 숙청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1월 2일 중국의 유명한 네트워크 붉은 기울 검사관 루크는 자신의 웨이보 계정 암행의사가 길을 나섰다에 한 편의 고발문을 게재했습니다. 고발문은 귀주 관리에 의해 궁지에 몰린 기업가를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해본 경험이라는 기사에 조사 보고서도 첨부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마침 리짠슈가 중공 정회 협상회에 참석한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며 리짠슈에 관한 것입니다. 1월 4일 뉴욕의 중국계 미국인 작가 비루시에는 리짠슈가 딸과 사위의 부패에 연루되었으며 류야저우가 체포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리짠슈가 구이저우성 당위원회 서기였을 때 그의 딸과 사위가 광산 사업을 시작한 기업가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짠슈는 당시 친필로 서면 지시를 내려 이 기업가를 괴롭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반시진핑파는 이 문제에 대한 비밀 자료를 리짠슈를 제외한 6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에게 보내 시진핑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고 시진핑이 눈물을 흘리며 리짠슈를 참수하지 않을 수 없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홍콩 밍바오의 논평에서 리짠슈는 실제로 정찡홍이 시진핑에게 안배한 사람이었고 리짠슈는 삼촌 리장장을 통해 시진핑에게 오게 되었다. 정찡홍의 여동생 정하이성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최근 리짱짱도 조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논평에서 리짠슈가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면 1월 중앙그룹회의나 그 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3월 전인대에 불참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밍바오의 기사는 일부 평론가들에 의해 과장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리짠슈와 시진핑은 절친한 친구로 1980년대에 만났습니다. 2012년 7월 리짠슈는 홍콩 중앙총국 부주임으로 임명되었으며 얼마 되지 않아 주임으로 전환되어 시진핑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중공 전인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헌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수정안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이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공식적으로 삭제했습니다. 리짠슈는 시진핑의 3년임의 길을 닦는 이번 개헌의 실제 조작자입니다. 같은 해 7월 리짠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당조회의에서 시진핑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건의 확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리짠슈는 시진핑의 가장 오래되고 신뢰하는 신복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중기위는 2마리 호랑이를 연속적으로 낙마시켰습니다.
티베트 부주석 장융저와 중국 생명회장 왕빈이 1월 8일 같은 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중기위는 반부패가 결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행동으로 총 20대 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공 내부의 권력 투쟁이 치열해져 20차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더 큰 호랑이가 낙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기위는 1월 8일 티베트 자치구 정부 부주석 장융저는 중대한 규율과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규율 심사와 감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융저가 2022년 처음 낙마한 호랑이가 되었으며 구체적인 낙마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융저의 낙마 소식이 알려진 지 4시간 후 중기위는 두 번째 호랑이 중국 생명보험회장 왕빈의 낙마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중기위가 2명의 간부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직후 1월 8일 저녁 중기위 홈페이지 기고문을 통해 중공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2012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율검사 감찰기관에서 성부급 이상 지도 간부가 393명, 청국급 간부 22,000명, 현처급 간부 17만 4천여 명, 향가급 간부 63만 1천여 명을 입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고문은 반부패와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힘든 싸움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부패한 자들은 강압적으로 규율과 법을 위반했으며 각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억대에 달한다. 당 내에서 무리를 짓고 편가르기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고문은 또한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혀 당과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한다. 꾸준히 부패에 맞서야 하고 실제 행동으로 20대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새해 첫날 중공 당잡지 치우스는 19기 육중전회에서 시진핑의 연설을 게재했는데 이 역시 투쟁과 자기혁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당 전체가 반드시 당에 충성해야 한다. 당 내의 정치조직, 소그룹, 이익단체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분석가들은 새해 첫날부터 권력투쟁의 메시지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중난하이에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공 전 총수기 짜오쩌양의 싱크탱크 멤버 우거강은 2021년 10월 인터뷰에서 현재 시진핑은 산을 치고 호랑이를 겁주고 있는데 2022년 6, 7월에 현직 정치국 위원 1명을 낙마시키거나 여러 정치국 위원을 낙마시킨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